네,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고위 관계자입니다. 검찰이 말을 참 안 들어요. 검찰이 말 안 들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검찰이 말 안 들어. 저게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김민지 기자? 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의 말입니다. 정무수석.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어제 이 말은 전남 순천의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강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 자택 압수수색하는 의도가 뭔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고 있는 시간에 그것도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의 어떤 그 수사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당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에서 해임 요구 실질적으로 수사 압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부나 여당이나 이 청와대의 생각이 이 검찰에 대한 지금 압박과 탄압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지금 권력 운영 그리고 그것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어제 순천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으니까 제가 따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저런 수사와 관련해서 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이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자,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정권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거의 정답처럼 교과서 돼 있어요. 교과서 발언.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수사, 맞아요. 자신들의 칼을 자신들로 향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대로 검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박수를 보내고 가장 열광하는 게 도쿄의 검찰들 아닙니까? 도쿄의 검찰들은 정권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를 하죠. 가차없이. 그게 뭐냐면 정권과 분리돼 있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무수석의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어떤 표현이었죠?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검찰이 만약에 정권의 말을 듣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죠? 정권 마음대로 수사를 재단하거나 간섭해서 뭐랄까요. 이 모든 어떤 그런 그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전근대적인 표현이죠. 검찰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어떤 표현들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런 인식 자체 그러니까 문민 통제운은 하지만 정권이 통제하려는 검찰이 있는 그 국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전 이런 생각해봤어요. 검찰이 말 안 듣는다. 강기정 수석이 순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이 검찰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이게 사법개혁인데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스스로가 지금 다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강기정 수석의 저 말을 정말 제가 놀란 게 사석에서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연설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인 연설에서. 정말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 검찰을 보는 시선이 저는 단체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국 사태로 몇 달째 국민들을 갈라치면서 저 집권 여당과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논리가 뭡니까? 검찰 개혁에 적임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국 장관을 시키는 이유가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 근데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저게 뭡니까? 정무수석이 야 그거 좀 살살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리고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일을 하는데 그때 왜 해야 대통령이 회에 나가면 그 검찰 수사 중단해야 됩니까? 그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눈치 보지 않고 하라는 게 검찰개혁의 엄중한 명령인데 예. 그 스스로 뒤집는 말들을 이렇게 천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도대체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당위성으로 강조하는 그 검찰개혁 스스로를 과연 알고나 있는 건지 예. 지금의 집권 세력이 참 대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이게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제 순천 강연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자 강기정 수석이 이제 또 해명을 했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명한 모양이에요. 이게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네, 논란이 되니까 이게 내가 직접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검찰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네. SNS를 통해서든 또 여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지 내가 직접 뭐라고 한 건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검찰 관계자 중에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드세요라고 적은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직접 전화를 했다면 이미 드러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제 저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래픽 잠깐만 좀 주세요. 검찰 관계자 중에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인데 일각에서는 검찰 식구들을 대통령 정무석이 대놓고 조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있던데요. 저 해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 국장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직접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그 이하 검사들한테는 직접 압력을 가하는 그런 전화를 해서 뭐 그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전화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직접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은 정무수석이 설령 만약에 검찰에 어떤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예.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쪽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법무부 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저 발언 속에 있는 태도.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해요. 태도가 뭐냐면 잠깐만 다시 한번 그러면 좀 곰곰이 봅시다. 예. 그 앞에를 한번 봐봐요. 뭐, 예. 그 앞으로 갑니다. 그 예, 앞으로 가면 앞에. 얘기를 하면 보면은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 예. 청와대가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를 하긴 해도 좋아. 그래, 오케이. 그런데 대통령 지금 나가가지고 이 남북관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시는데 그거 좀 신문에 좀 크게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수사 좀 살살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크게 나오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검찰을 출입할 때 한 20년 전에 검찰을 출입할 때 네. 검찰에서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수사를 잘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 쓰면 일면 톱 기사예요. 어허.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루 전에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서울검사장이 불러가지고 이거 내일 청와대에서 뭐 발표를 한다는데 네. 이거 좀 며칠 좀 늦췄다가 좀 발표하면 안 될까?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조차도 청와대랑 조율하고? 청와대, 조율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 당연히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 이미 조율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은 그 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검찰 개혁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예. 또 하나는 피의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느냐 수사 아하, 과정에서 인권 이건데 보장. 그 가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지금 현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강기정 수석처럼 개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강기정 수석의 이번 이 좀 불필요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 이 사안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이런 해외 순방길에 죄까지 뿌리면서 정말 대놓고 과잉, 이례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책이라고 생각되고요. 향후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 검찰에게, 정치 검찰들에게 책임을 묻는 날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저거 뉴욕 순방 다녀왔잖아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죄까지 뿌리면서 이례적으로 과잉 수사를 했다. 또 강기정 수석이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책, 정치 검찰들 책임 묻는 날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 여당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검찰화되고 있습니다. 막 비판했죠. 근데 김민지 기자, 오늘은 대통령까지 약간 뭐 가세한 모양새가 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요.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긴급 검찰 브리핑?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브리핑까지 열어서 대통령이 과연 이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른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검찰,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된다. 검찰 성찰하십시오. 두 번째, 검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오늘 정말 계속 논란의 연속인데요. 조국 장관 전화 통화한 거, 그다음에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어떤 가장이라고 또 이렇게 변명하는 걸 지금 논란인데, 저는 마지막 논란이 바로 저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아하. 얼마나 일이 바쁘실 텐데 정말 특별 입장 발표라고 하면서 대변인을 통해서 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걸 보고 저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끼어든 상황이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이 또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 장관을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도덕하다,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그러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조국의 싸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이제 조국과 검찰의 싸움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정치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됐어요. 지금 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끼어들어서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직속 행정부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저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쪽 해임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해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게 집단 사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결과. 강병원 의원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 답변도 그렇고 강기조 수석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지금 집권 여당과 조국을 옹호하는 분들의 생각은 거의 그룹싱킹에 딱 포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 예. 집단 사고는 것을 보면 더욱더 확증과 편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이 조국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됐고 대통령이 저런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과연 검찰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생각을 해야 해보셨는지 저것도 명백한 외압입니다. 이게요, 이종근 평론가도 네네.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 검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의 조국 장관 이 수사에 대한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개입의 여지가 다분히 있죠. 개입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조국 장관의 전화가 부적절했다. 예. 굉장히 그 장관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일개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다.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똑같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또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예. 검찰을 총괄하고 군을 총괄하는 그런 최고의 정점인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아하. 번복했다. 즉 자신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네. 검찰은 검찰이 검찰의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 건 네.
검찰이 뭔가 하기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엄정 수사하고 있는데도 성찰해라라는 검찰 개혁 목소리가 성찰해라.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눈길이 가냐면 지금 검찰 앞에서 계속 연일 다 집결해라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금 이 얘기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지금 4,000명이 넘는 교수들의 목소리, 예.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들은 이 메시지에 안 담겨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데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한쪽에만 어떤 그런 그 편을 들어준다라는 지금 인상과 예. 검찰 인권 절제 개혁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가슴이 아프다부터 예.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인륜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권의 몰인권적이다라는 알겠습니다. 비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한쪽을 완전히 편들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국장께 우리 국장께서는 뭐 저한테 기자 이제 한참 선배신데 기자 생활하신 지 우리 하국장 지금 지금 30년 대 돼요. 30년 되셨어요. 우리 하국장께서 30년 동안 취재하시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저렇게 갑자기 무슨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예. 대통령이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가 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불만이 있는데 전달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아하. 그다음에 여당의 지도부는 연일 검찰을 비난하고 있고 예. 심지어 피의사실 공표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상태냐 사실과 다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인권을 존중하는 절대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난한 건데요. 예.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뭐 압수수색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대통령께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그 부인조차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택의 압수수색은 다른 사람은 다 8월 27일 날 했는데 여기는 9월 23일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예. 검찰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하하. 즉 다시 말하면 검찰이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루만 늦어도 증거인멸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줬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면서 좋게 하면은 배려한 거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 봐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장관 일가에 계좌 추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다 이미 했어요. 했다? 바로 그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거만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절제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가지고 인권을 존중한 절제된 그런 검찰권 행사라 저는 말이 안 되냐고. 예. 또 하나 저희가 가장 여기서 눈여겨 봐줘야 될 게 뭐냐면 눈여겨봐야 할 예, 대목은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면 그걸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 이거 보세요. 사법 절차.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게 재판.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수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이 있습니다. 하하. 그 검찰의 수사 등이라고 쓴 거는 아. 앞으로 재판까지도 보겠다. 그것이 1심 재판 판결을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2심, 3심까지 보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이 지금 조국 장관이 말하는 무죄 주장을 끝까지 믿고 검찰이 설령 수사 결과를 통해서 증거로 이렇게 수사가 됐습니다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국장 예리하십니다.